생애 및 진로 설계 제 6주 잘 맞아서 우선 성격 검사, 그러니까 성격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주부터는 제 3부 자아 탐색이라는 제 3부로 들어가서 제 첫 번째 장이 이제 성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격에 관한 검사는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MBTI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격 유형 검사하고 CST라고 하는 성격 강점을 찾아내는 테스트 해주는 이런 검사, 이 두 가지를 우리 책에서는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탐색이라는 제3부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이제 자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은 이제 성격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 자신의 성격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애와 진로를 설계하는 데 앞서서 우선 자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파악해보는, 좀 객관화 시켜보는 자신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 검사의 대표적인 이제 MBTI고 CST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우선 MBTI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눠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기의 선호하는 경향이 무엇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가, 또 장단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ST라고 하는 이 강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내는 이 성격 강점에 관한 이 테스트를 통해서는 자신의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가능성과 또 가능성을 개발해내고 이렇게 강점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TI는 여러분이 사실 뭐 잘 아는 것이지만은, 우선 이제 성격 검사에 앞서서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퍼스널리티라고 영어로는 하는 이 성격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 또 행동, 유형, 뭐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어떤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것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고유한 기질,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후천적인 자신의 환경, 처한 환경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타고난 소질도 다르지만 기질도 다르고,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른 것처럼 형제 관계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서 또 후천적인 성격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격이 발달되고 성격이 어떤 형성되면서 또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라는 게 모든 사람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비슷해도 조금씩은 다 다른 것처럼, 쌍둥이, 심지어는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구별을 못하지만 본인들은 구별한다고 해요, 그죠?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의 외모는 사실은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듯이, 성격이라는 것도 이게 같은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죠? 모든 사람의 성격은 다르다. 한 사람이 고유한 하나의 우주를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또는 뭐 연인 관계,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결국 남녀의 만남이든 남남의 만남이든 또 친구들의 만남이든 간에 이게 결국은 하나의 우주와 우주가, 하나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조우를 하고 만나는, 이런 랑데뷰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아주 넓고 깊은 어떤 그 세상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이고 소통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우주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유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강점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좀 보완시키고 이렇게 나간다면 보다 더 우리가 이 전생에 걸쳐서 또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더 올바르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성격을 발견하고 성격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생 상담센터가 우리 학교에는 있죠. 자, 우리 학교의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MBTI 검사라든가 성격 유형 검사, 그다음에 CST 여기서 하고 있는 성격 강점 검사, 자,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고 또 TCI라고 하는 기질 검사, 또 애니어그램 검사, 또 UNI 학습 유형 검사 같은 이런 심리 검사들을 또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료로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도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뭐 직접 학생 상담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DAP 시스템이라고 계속 소개했었죠. 동의 어시스턴트 플랫폼.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학생상담센터에다가 이런 성격 검사도.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소요 시간을 여기 보게 되니까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한 심리 검사에 MBTI는 20분, CST 검사는 30분,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는 20분, 애니어그램은 20분, UNI 학습 유형 검사는 40분 좀 오래 걸리죠. 자, 이래서 여러분이 학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심리적인 어떤 성격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적합한 학습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이런 UNI 학습 검사, 학습 유형 검사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우리가 MBTI라는 말을 원래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죠. 그래서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캐서린 브릭스가 그러니까 이사벨 마이어스죠. 이사벨 마이어스는 딸이고 사실은 마이어스가 앞에 써 있는데 MBTI에 그다음에 브릭스는 이제 캐서린 브릭스인데 이 브릭스는 사실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과 엄마가 함께 만들어낸 타입 인디케이터 유형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칼 융의 우리가 심층 심리학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제2세대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성격 유형 검사를 개발해낸 것인데 브릭스와 마이어라고 하는 이 두 엄마와 딸이 그래서 MBTI라는 거죠. 마이어스 앤 브릭스,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자, 그래서 인간이 왜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갈등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궁금해했었는데 이 모녀가 그 엄마와 딸이 결국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MBTI 검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서로 다른 행동 유형이 왜 생겨나는가 사람들이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과 어떤 유형을 보이는데 자, 그래서 MBTI는 크게 이제 4가지 척도와 8개의 선호 경향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4가지 척도라는 게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나 방향성에 관련해서 2가지를 또 분류하죠. 하나의 이 척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태도 방향이라는 이 척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외향성과 내향성.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트로버전하고 인트로버전의 약자 E하고 I 유형을 이제 여기서 2가지 유형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태도 방향이라는 척도를 가지고서 분류해냈고 그다음에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주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정보의 종류가 센싱과 인투이션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인투이션,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보의 유형이. 그래서 센싱과 인투이션의 약자 S와 N으로 이 정보 종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2가지의 이제 이 경향, 선호 경향을 분류해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3번째의 척도는 판단의 결정 방식,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thinking이냐, feeling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고라는, 그러니까 어떤 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또 의견을 확립할 때 내가 thinking, 논리적인 추리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은 feeling, 느낌을 통해서 감정적인 어떤 느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주로 판정하고 판단하는지를
따라서 이 판단 결정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을 또 나눈 거죠. T와 F로.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방식이라고 할까, 생활 유형이라고 할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유형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해 나가느냐. 그래서 저징, 이런 저징이라는 게 이제 그런 판단이라는 유형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 perceiving, 어떤 뭐 그때 그냥 말하자면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조직화된 방식으로 어떻게 질서를 지워서 만들어가는 방식,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워서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질서와 무관하게 대처해서 살아가는지. 예, 그래서 J하고 P로 나눠진다는 거죠. 저증과 펄시빙으로. 그래서 생활 방식에 따라 또 두 개의 유형을 나눠서, 그래서 총 8개 유형의 이런 선호 경향을 분류해냈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분류해내는 기준은 4가지의 척도였다는 거죠. 어떤 삶의 태도 방향이 아니냐 바뀌냐, 그다음에 그죠? 내향성, 외향성, 그다음에 우리가 수용하는 정보의 종류가 센싱이냐 인투이션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그다음에 판단,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떤 내가 의견을 확립할 때 thinking,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feeling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활 유형이 질서 정연하게 조직화해서 judging 해나가느냐, 아니면 perceiving,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때에 따라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느냐. 자, 이것이 사용할 방식에 따라서 이런 4가지의 척도에 따라서 8개, 각각 2개씩 해서 8개의 선호 유형을 분류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죠?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 앞에 8가지 선호 유형의 조합을 통해서 다시 성격 유형 16개를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ISTJ, ISTP, ESTP, ESTJ, ISFJ, ISFP, ESFP, ESFJ, INFJ, INFP, ENFP, ENFJ, INTJ, INTP, ENTP, ENTJ.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성격 유형을 분류해낸 것이 바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다, MBTI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방향,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 뭐 이런 내용들 쭉 이 교재 서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좀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4가지 척도에 따라서 8개의 선호 유형을 나눴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성, 즉 태도 방향, 우리 삶의 태도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은 폭넓은 이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 유형이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표현은 자기 외부에 주의 집중을 하고 외부 활동과 적극성, 정열적, 활동적 말로 표현하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를 쉽게 경험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향형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그러니까 경험한 후에 이해하는 것이 외향형이라면 바깥으로 나가서, 내향형은 스스로 이해를 내적으로 하고 나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을 보면 자기 내부에 주의 집중하고 내부 활동과 집중력, 조용하고 신중함, 글로 표현하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며 서서히 알려진다. 뭐 이런, 자, 이렇게 구별해 놨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인식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용하는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해서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실제를 경험하고 정확하게 철저한 일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나무를 보려는 경향, 그러니까 숲보다는 나무를 먼저 보는 스타일이고 가꾸고 추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직관형은 육감 또는 영감에 의존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하고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디어를 신속하고 비약적인 일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 또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고, 감각형이 가꾸고 추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의 종류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냐 할 때, 사고형은 thinking, 진실과 사실을 주된 관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원리 원칙, 분석적이고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구별을 명확히 하고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는, 그래서 지적이고 아주 어떤 논리적이고 평가적인 이런 언어를 쓰겠죠.
감정형은 사람과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사람과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의미를 거기에 두고 관계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적이고 포괄적인 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맞냐 틀리냐기보다는 사실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사고형이라면 감정형은 이제 좋구냐 그것이 나에게 느낌이 좋냐 나쁘냐 이거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지 객관적인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느낌이 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지적이고 이제 평가적인 언어를 쓰는 이제 사고형에 비해서 감정형은 우호적인 아주 좀 온화하고 우호적인 이런 협조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고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 방식에 있어서 조직적인 이런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질서 있게 행동해 나간다는 거죠. 삶을 꾸려나가. 정리정돈과 계획이나 의지적인 어떤 추진력, 그다음에 신속한 결론,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 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의사가 명확한 자 이런 스타일의 행동, 삶의 유형이 판단형이고 이제 인식형은 목적과 방향이 변화 가능하고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좋게 말하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판단형이 아주 엄격한 계획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사전 계획에 따라서 아주 칼같이 실행에 옮겨가는 데 반해서 인식형은 그때그때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바꿀 수도 있고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또 인간관계에 따라서 일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조종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개방성, 좋게 말하면 이제 융통적이고 또 개방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판단형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완고하고 아주 규칙에 얽매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인식형 이제 펄시브 인식형이라고 하는 펄시빙 인식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래서 또 유유자적한 그래서 융통성과 적응력이 좀 더 뛰어나고 목적과 방향을 그 상황에 따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방성이 있고 재량에 따라서 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포용력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런 요소들이 있고 또 나쁘게 말한다면 우리가 질서가 없이 그저 변화 가능한 그때그때 바뀌는 뭐 이런 면은 또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MBTI의 이런 크게 4가지 척도와 8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했는데 성격 유형 16가지는 여러분이 아마 MBTI 검사는 한 번씩은 다 해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뭐 ISTJ를 우리가 뭐 세상의 소금형이라든지 ISTP는 백과사전형이라든지 뭐 ESTP는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라든지 ESTJ는 사업가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성격의 특징을 뭐 줄여놓고 그 세상의 소금형의 대표적인 뭐 워런 버핏, 뭐 백과사전형 ISTP는 톰 크루즈, 뭐 ESTP는 뭐 존 케네디, ESTJ는 조지 워싱턴 뭐 이런 식으로 특징과 그 대표적인 인물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뭐 성격 특성과 보완점과 또 그에 따른 선호 직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4가지 앞에서 ISTJ, ISTP, ESTP 그다음에 ESTJ 이 4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4가지만 우리가 16가지를 다 소개하기에 너무 많고 여러분이 또 대부분 해봐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해서 자세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4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한 좀 여기 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STJ를 우리가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분류했는데 이 성격 특성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집중력이 강한 특성이 있고 매사에 철저하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며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강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일을 할 때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를 해나간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전통을 따르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경험을 잘 적용한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에 대해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징이 그죠? 신중하고 조용하고 집중력 있게 매사를 사리 분별이 뛰어나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뭐 집중력 있게 이렇게 현실에 뛰어나게 조직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든가 보수적으로 또 전통을 따르고 과거의 경험을 잘 적용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인내심이 있고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점 즉 보완할 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생각만을 너무 고집하기 쉽고 변화와 다른 가능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감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연연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면이 좀 약하지 않느냐. 융통성이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고집을 너무 그쪽에 두는 것이 아닌가, 고집 부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지나치게 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직책이 요구하는 이상으로서 이를 심각하게 다루는 경향도 있다. 조용하고 순종하고 집중력이 있는 것에 반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정서 표현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차라리 분별이 뛰어나고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집중력이 강하고 꼼꼼하고 이제 IST니까 이게 아무래도 또 논리정연하게 사고하고 추리해 나가는 이런 스타일인데, 판단할 때 아무래도 feeling,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상대방의 그 감정을 배려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정서 표현이나 또 이런 것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 있게 대하지 못하는, 배려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뭐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 T가 강하고 F가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그죠? 또 S가 강하고 또 N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학습 전략으로 보면 학습 목표와 과정이 분명하게 지시될 때 가장 잘 학습하게 되고,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분석, 조사, 고찰해 보는 것을 좋아하며 질문에 답하고 경쟁적인 이런 도전에 참가하는 등 뭔가를 한 활동에 대한 사전 작업과 분명한 방향 설정 등이 이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호 직업으로 보면 도시개발 기술자, 철강 노동자, 경찰 관리자, 지역 공익사업 관리자, 시도 정부 관리자, 중소기업 관리자, 어떤 관리자 계층이 이제 좋다는 거죠.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전통을 바탕으로. 그래서 교정직 종사자나 회계사, 공익사업 관리자, 소매상 관리자, 학교버스 기사, 학교장, 회계사, 그러니까 회계사나 관리자 이런 계층의 직업이 좀 어울린다는 거세요. 네 가지를 하기에 좀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할게요. ISTP까지만. 네. 자, ISTP 백과사전형이라고 분류되는 이 성격의 특성은 조용하며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고 복잡한 자료와 인지되지 않은 사실들의 질서를 분류할 수 있다.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고 도구를 잘 다루며 말을 적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황을 밀접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가능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 즉 보완할 점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노력하고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열정과 적극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느낌이나 감정, 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할 때가 많으므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정보 계획을 개방하고 타인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형도 아까 말한 IST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J와 P만 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아까 그 위에서 ISTJ 세상의 소금형이 갖고 있는 약점이랄까, 단점, 보완해야 할 점하고 비슷한 점이 좀 꽤 많죠. 자, 학습 전략으로 보면 이 백과사전형의 ISTP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학습을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시점에서의 분석과 구조와 순서의 창출, 현재의 최상의 모델에 대해 적응을 하며 구조, 다양성, 분명하게 기술된 역량, 목표 등이 이들의 학습을 향상시킨다. 선호 직업을 보면은 이 백과사전형 ISTP는 농부나 직업군인, 엔지니어, 광부, 운송기사, 치과의생사, 요리사, 건물 창고 부지 관리인 또는 노동자, 법률비서 서기관, 청수서 비서, 초사연구원, 목수, 건설 노동자 뭐 이런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유형의 이 표를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대형이 방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에 해당하는 자신의 유형에 어울린 이제 딱 적합한 자신의 유형이라고 보는 것을 주로 보고 장점과 단점, 그다음 학습 전략과 선호 직업에 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격 강점 검사, CST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CST는 이제 캐릭터 스트렝스 테스트라는 것의 약자죠. 그래서 성격, 캐릭터의 스트렝스, 강점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심리학에서 나온 이제 검사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이제 성격의 강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의 강점을 잘 살렸을 때 그 삶이 전체적인 전생에서의 행복이 누려질 수 있고 또 삶의 의미를 또 발견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크게, 사람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6가지의 덕목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6덕목을 또 다시 세분화해서 뭐 어떤 것은 3수로 나누고 어떤 것은 4수로 나누고 어떤 것은 5수로 나눠서 총 24가지의 강점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성격 강점 검사에서는 6개의 덕목에 따라서 여기에 또 그것에서부터 또 파생된 5가지로 파생된 24가지의 최종적으로는 강점을, 유형을 분류를 해 나가는
자, 이런 것이 네, 성격 강점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6가지의 덕목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크게 보면 이제 지혜, 그리고 인간의 용기, 절제, 정의, 그 다음에, 초월, 이렇게 총 6가지의 덕목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걸 좀 해설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말한 6가지 덕목 중에 4가지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죠. 이 4가지는 헬레니즘적인 덕목이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를 지배했던 철학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이성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문화, 어떤 아카데믹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라는 말도 아카데미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거는 이제 플라톤,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적인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세운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아였어요. 아테네에 세운 학교가. 그래서 철학을 가르쳤죠. 근데 그 철학이 아무래도 이성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성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레이셔널리즘의 원조가 이제 플라톤적인 사상인데, 이런 헬레니즘은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레이셔널리즘의 원조가 되는 하나의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세운 이 아카데미아에서 아카데믹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우리가 아카데믹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레니즘 문화는 상당히 지적인 것을 중요시했던 문화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덕목 중에서도 지혜를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제일 먼저 얘기된 덕목이 지혜였던 것이죠. 이성적인 지혜, 그리고 의지적인 용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을 절제하는 절제. 그래서 이 지정의에 있어서 지혜, 용기, 절제를 잘 조화했을 때 인간은 올바른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즉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개인의 삶이 가능하다고 봐서, 지혜, 용기, 절제는 각각 지정의에 해당하는 덕목이고, 그것들의 조화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정의로운 것이 실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덕목,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플라톤이 말했던 4가지의 주된 덕목이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플라톤이 말했던 그리스 시대의 이제 4주덕이라고도 얘기해요. 4가지 주된 덕목.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6덕목 중에서 2가지는 또 뭐냐면은 인간애와 초월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애라는 건 이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초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초월자에 대한 어떤 동경이자 초월자의 어떤 초월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초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초월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한한 어떤 인간 세계상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또 영원한 시간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제약되고 변화되는 이 인간사의 현상적인 세상의 이런 흐름과 그것을 넘어선 어떤 영원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초월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유한한 삶을 넘어선 무한한 생명, 그리고 인간의 시간적인 변화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현상적인 삶을 초월한, 자, 이런 대상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한다면 거의 신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신적인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그렇다면 결국 초월은 어떤 신앙이나 종교적인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인간애로 얘기되는 이 사랑이라는 덕목과 초월이라는 덕목은 어찌 보면 유대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교의 원조를 우리가 헤브라이즘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갖고 있는 기본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또 신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또 인간의 유한한 사랑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신적인 초월을 전제로 한 사랑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즉,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신의 사랑이자 또 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 그것부터 파생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펼쳐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애로서. 그래서 인간애와 초월, 이 2가지 덕목은 내가 볼 땐 기독교적인, 유대기독교적인 신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덕목이다.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헬레니즘의 4가지 덕목과 헤브라이즘의 2가지 덕목을 결합해서 긍정심리학에서 6가지 덕목으로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될 만한, 또는 우리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같이 6가지를 이렇게 해서 뽑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셋 내지 넷, 5가지로 가지를 분류시켜서 각각 6개 중에서 24개를 분류했는데 이제 좀 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지혜라는 덕목에서는 호기심, 학구열, 개방성과 그다음에 창의성 그리고 통찰력 이렇게 5가지를 다시 여기서 분류했어요. 지혜 안에서. 그 다음에는 용기라는 덕목 안에서는 이제 용기라는 덕목 우리가 이건 좀 잘못 표현됐네. 자, 인간애라는 덕목 안에서는 인간애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덕목 안에서는 사랑 그리고 친절 그 다음에 사회성 대인관계라는 사회성 이 3가지를 분류해냈고 그 다음에 용기라는 덕목 안에서는 용감함 그 다음에 끈기 진실 활력 이 4가지를 이제 분류해냈어요. 그 다음에 절제라는 덕목 안에서는 용서 겸손 신중 조절 이렇게 4가지를 분류해냈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절제라는 절제라는 덕목에서는 다시 용서 겸손 신중성, 그 다음에 자기조절 이렇게 4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월이라는 덕목에서는 정의가 빠졌죠. 정의라는 덕목에서는 시민의식과 공정 그리고 리더십 이 3가지를 분류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월이라는 우리가 덕목 안에서는 다시 이제 5가지를 분류했는데 그 5가지는 뭐냐면은 신미한, 그 다음에 감사, 낙관성, 그 다음에 유머 감각, 그 다음에 영성 이렇게 5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교환에는 이제 이 초월과 관련된 5가지 덕목을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 좀 빠졌네요. 그죠? 여기서 교재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초월과 관련한 덕목 다시 신미한, 감사, 낙관, 유머 감각, 낙관성 그리고 영성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격 검사를 한번 해봐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어떤 성격 유형이고 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CST 검사를 통해서 어떤 덕목과 연결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또 해설지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또 우리 교재와 또 테스트 결과지를 참고해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라고 또 성격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발견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직업과 연결고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의 장점과 또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